안녕하세요. 시골 책방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긴 장마는 처음 겪는데요. 이렇게 강수량이 많아진 게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버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지구와 인간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긴 장마 기간 동안 제가 읽은 책은 정유정 작가님의 지니지니라는 책입니다. 지니지니는 책의 두 주인공 이름이에요. 이 책에는 세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영장류 센터에서 일하는 영장류 사육사 이진이, 영장류인 보노보라는 동물 지니, 그리고 그들의 삶에 우연히 끼어들게 된 김민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노보라는 동물을 아시나요? 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조금 소개해 드리자면 침팬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침팬지보다 작고 성격이 온순하며 수줍음이 많은 동물이래요. 침팬지 사회가 힘센 수컷 위주의 사회라면 보노보 사회는 모계 사회이고 스킨십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육사인 지니는 아프리카의 콩고라는 나라에 보노보가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한 달간 연수를 갔었는데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콩고 시내에서 길을 잃고 어느 상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점 안에 사람은 없고 불법으로 포획된 어린 보노보를 보게 됩니다. 지니는 불법 수렵꾼들이 얼마나 인정사정 없는 사람들인지 불법 포획한 동물을 섣불리 구하려다 그들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고 있기에 그곳을 도망쳐 버립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영장류 센터에서 다시 일하게 된 지니는 콩고에서 어린 보노보를 구출해내지 못하고 도망친 자신을 쭉 자책하였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더 이상 사육사의 길을 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김민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평범하게 공부하고 평범하게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선 부모님의 권유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지만 본인의 의지가 없었으니 당연히 합격도 힘들었겠죠.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사지 멀쩡한 청년이 집에서 밥 먹고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합니다. 결국 보다 못한 부모님은 민주에게 내일 아침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민주는 자신을 쫓아내고 냉정하게 대하는 가족에게 야속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안 들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세상에 많고 많은 부부 중 하필 옹졸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안 들었다. 나는 양친에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다. 당신들끼리 물고 빨다 만든 우연찮은 열매에 불과했다. 집에서 쫓겨난 민주는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정말 갈 곳이 없어지자 무곡이라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국과학대학교 영장류 센터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전에 같은 고시원에 살던 아저씨가 갈 곳이 없으면 가보라는 곳이었기에 그냥 가본 것이죠. 그 영장류 센터는 지니가 근무하고 있던 곳이었어요. 영장류 센터에서 침팬지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던 지니를 인상 깊게 보고 나서 민주는 관람 시간이 끝난 영장류 센터를 나오게 됩니다. 갈 곳이 없는 민주는 영장류 센터에서 가까운 산속 정자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해요.
진이는 이미 영장류 센터엔 사표를 썼고 다음 날은 한국을 떠나게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날 밤 받아서는 안 되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바로 어떤 별장에서 보노보라는 동물이 풀려나 돌아다니고 있다는 전화인데요. 진이와 진이의 스승인 장 교수가 보노보를 구하러 가게 됩니다. 별장에 가보니 불법으로 사육하고 있는 여러 야생동물들이 보이고 보노보는 별장을 탈출해서 근처 나무 위에 매달려 있었어요. 진이는 나무 위에 매달린 보노보를 구하려다가 나무에서 떨어질 뻔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노보가 진이의 손을 잡아줘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구조대원들은 보노보가 내민 손이 진이를 해치려 내민 손인 줄 알고 보노보에게 마취총을 쏴 기절시킵니다. 그렇게 생포하게 된 보노보는 영장류 센터에 데리고 가기로 하고 진이와 장 교수는 차를 몰고 갑니다. 장 교수의 괴팍한 운전 실력에다가 깜깜한 밤길에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 때문에 진이가 탄 차는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절벽 아래 산속 정자에선 민주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사고 현장에 가보니 장 교수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119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죠. 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이는 어느 숲에서 정신이 깨어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튕겨 나온 거죠. 그런데 진이의 몸이 심상치 않아요. 전 이 장면부터 이 책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아. 부지 중에 혼잣말이 튀어나왔다. 실제로 목을 울리고 나온 말은 끙도 아니고 응도 아닌 야릇한 쇳소리였다. 일순 흠칫했고 이내 이유를 찾아냈다. 사고 당시 성대를 약간 다쳤겠지. 아니면 너무 오래 기절해 있었던 탓에 목이 잠겼거나. 나는 아래쪽 가지에 발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순간 발로부터 이해 불가능한 정보 2가지가 전달됐다. 하나는 나뭇가지에 축축하고 미끄덩한 표피가 살갗에 직접 닿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내가 맨발이라는 걸 의미했다.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분명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추락하는 와중에 신발이 벗겨졌을까? 그렇다고 양말까지 벗겨진단 말인가? 그것도 공평하게 양쪽 다? 다른 하나는 발 자체의 이상 기능이었다. 나뭇가지를 발바닥이 아니라 발가락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발가락 5개가 일제히 전면을 보는 인간의 골격 구조상 불가능한 동작이었다.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눈치채셨나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면의 감각이 뒤늦게 알려온 바 나는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구부려서 중간 마디의 배면으로 도로를 짚고 서 있었다. 등과 도로의 각도는 45도에 가까웠다. 언제부터 이런 자세였을까? 레커차를 쫓아갈 때로 기억을 돌려봤다. 그때 어떻게 달렸던가? 4발이었는가 2발이었는가 기억나지 않았다. 진이가 보노보의 몸속에서 정신만 깨어난 거예요. 진이의 몸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튕겨져 나와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보노보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된 진이는 굉장히 침착하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진이의 말을 믿지 않을 거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숲속에서 어찌해야 할까 고민하던 진이는 숲속 정자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민주를 보게 되고 민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왠지 민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신반의하던 민주도 진이와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나서부턴 진이를 믿게 되고 진이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공짜는 아니고 1,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요. 1,000,000원이면 몇 달 숙식비가 해결되니까요. 진이를 돕기로 한 일은 보노보 몸속으로 들어간 진이가 자신의 몸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일이에요. 자신의 신체 앞에 가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고 별다른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노보의 몸이 된 진이는 민주의 배낭으로 들어가고 민주는 그 배낭을 진이가 있는 병실에 갖다 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보노보의 몸 안에 진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노보 자신도 있는 거예요. 가끔 진이의 영혼이 보노보의 몸을 차지할 때 진이는 민주에게 협조적으로 행동하지만 보노보의 영혼이 자신의 몸을 차지할 때는 딱 보노보 그 자체입니다. 시끄럽게 굴고 가끔 공격적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진이는 다시 잡혀가기도 하고 민주가 진이를 구출해내기도 해요. 이때부터 민주는 돈 때문이 아닌 이유로 진이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노보의 영혼이 보노보를 차지할 때 진이는 보노보의 영혼 깊숙이 들어가 보노보의 기억을 체험합니다. 처음에는 보노보의 기억을 그냥 보기만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보노보의 촉감을 느끼고 감정도 같이 느끼게 되죠. 보노보가 살았던 고향, 보노보의 엄마와 동생, 보노보가 잡혀와서 인간에게 당한 수많은 일들을 진이가 고스란히 같이 느낍니다. 진이가 점점 보노보의 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노보의 몸을 빼앗는 게 되는 거죠. 보노보의 몸을 온전히 차지하게 되기 전에 진이는 자신의 몸을 찾아야 합니다. 진이는 과연 자신의 원래 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들은 보노보를 그 먼 땅에서 왜 잡아 데려왔을까요? 데리고 와선 무엇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전 결말이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이 책을 쓰신 정유정 작가님은 작가의 말에서 생의 가장 치열했던 사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이 책 내용이 사고 난 순간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이야기거든요. 책 속 주인공인 진이와 민주 그리고 보노보에게도 가장 치열했던 사흘이었어요. 민주는 진이를 만나기 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스스로 뭘 결정해 본 적도 없고 수동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진이를 도와주기로 결정한 것도 진이가 돈을 준다고 해서 마지못해 나선 것이었죠. 그런데 진이와 함께하면서 그녀를 도우며 하는 일이 자신의 생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뭘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라는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아직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서일까요? 집에서 큰 결핍 없이 살았는데 왜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민주의 성격이 드러나는 장면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군가의 소매뿌리를 잡고 늘어지는 일에 서툴렀다. 사실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 집에서 쫓겨날 때조차도 하지 않은 일이었다. 그럴 만한 비위도 요령도 용기도 없었다. 무엇보다 그만한 절실함이 없었을 것이다. 부모님이 30이 넘은 아들을 쫓아낸 게 전 사실 이해가 됩니다. 아마 쫓겨나지 않았다면 민주는 계속 그렇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본인 의지 없이 되는 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민주가 만약 보노보의 몸속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순순히 영장류 센터에 들어가서 주는 밥 먹고
가끔 보노보보다 뛰어난 두뇌를 자랑하며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며 편안하게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가 남을 도우며 자신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 더 이상은 본인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이는 다릅니다. 매사 독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진이의 성격이 잘 나타나는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느라 식당 주방을 전전하면서도 어머니는 사자처럼 살았다. 자기 운명을 한탄하지도 않았고 세상에 주눅들지도 않았다. 그 유전자를 내게 물려주었을 뿐 아니라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가르쳤다. 삶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전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살아있는 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진이의 삶의 태도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힘든 일은 얼마나 이겨내며 사는지 알아보고 시험해보며 사는 게 전 더 재미있게 사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이 책에서는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슬프게 나옵니다. 보노보의 몸을 한 진이가 사람들 앞에 노출되자 사람들이 보노보에게 하는 행동을 진이의 시선에서 표현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개를 들자 정면에서 날아온 유리병이 눈두덩을 때렸다. 이어 빈캔이 어깨 쪽지를 때렸다. 박수갈채가 터졌다. 웃음소리가 와르르 쏟아졌다. 나는 생생한 통증과 함께 온몸이 벌겋게 부푸는 느낌을 받았다. 모욕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한 덩어리가 돼서 머리를 태웠다. 그 장면을 민주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는 펑거볼을 잡는 내아수처럼 이리 뛰고 저리 날았다. 물론 온전히 피하지 못했다. 어떤 것은 머리에, 어떤 것은 어깨에, 어떤 것은 엉덩이에 맞았다. 그때마다 그녀의 입에선 성난 비명이 튀어나왔다. 관중석에선 명사수를 향한 박수갈채가 일었다. 그들이 동물에 대한 예의를 차리기에는 동물의 반응이 너무나 재미난 모양이었다. 나는 턱 밑에서 핏줄이 꿈틀대는 걸 느꼈다. 귓볼은 뜨끈뜨끈하게 달아올랐다. 등에 진땀이 돋았다. 초등학교 시절 조리돌림을 당하던 친구 놈을 보는 것 같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태도는 변한 게 없었다. 구경꾼 속에 숨어 얼굴을 붉히고 지켜본다는 점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게 생긴 생명이라고 해서 그들의 사생활을 아무렇게나 들여다보고 다 알려고 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가두어두고 평생 지켜보려고 합니다. 치열한 삶은 인간에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와 다르게 생긴 생명들도 모두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그들의 삶에 불쑥 끼어들어 자기 의지대로 살고 싶은 소망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리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